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지입니다. 당진시의회가 황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황 의원은 쌀값 폭락과 쌀 소비 부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이번 대표 발의가 채택됨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당진시의회가 지난 의원 출무일에서 황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문이 제안된 이유는 최근 4년에 걸친 풍년 농사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비 쌀값이 20% 이상 폭락한 것으로 현재의 쌀값은 25년 전으로 돌아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벼 재배 면적의 85%에 육박하는 중만 생종 수확이 본격화되면 쌀값 하락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노력하기 위함인데요. 이에 황 의원은 쌀값 폭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에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 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쌀 생산,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 정책을 강구할 것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당진시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지난해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됐지만 쌀값은 몇 년째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10년 사이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 생산 비용의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가격 등을 종합해보면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37%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국가의 식량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당진시의회가 채택한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충남 당진시에서 충청남도와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생화학 테러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당진소방서와 당진경찰서 및 당진종합병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테러 의심 상황을 가정한 뒤 전반적 위기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 당진시에서 충청남도와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2016년 생화학 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훈련에는 충남도와 당진경찰서, 당진소방서, 그리고 당진시 보건소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탄저균을 이용한 생화학 테러 의심 상황 발생을 가정해 초동조치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차와 소방차뿐만 아니라 제독차와 대피소, 응급진료소 등 훈련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 동원되며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상황은 당진시 실내체육관에서 전국체전 경기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수상한 남자가 접근해 경기장에 백색 가루를 든 봉투를 투척하고 급히 현장을 벗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신고 접수 후 생화학 테러 초동 대응팀이 출동해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조광희 감염병 관리팀장은 이번 훈련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 생화학 테러에 대해 모의 훈련이 진행돼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든 훈련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진시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들을 가정해 모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2017년 추진을 목표로 발굴한 시책 구상 사업에 대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시책 사업의 보완 작업을 거쳐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초청해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이번 2017년도 시책 구상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가 2017년 추진을 목표로 발굴한 시책 구상 사업에 대해 사업 수혜 대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해 실효성을 높이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주요 시책 구상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동안 시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각 부서에서 발굴한 시책 사업에 대해 보완 작업을 거친 적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을 대거 초청해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당진시가 이러한 방법을 택한 이유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 외에도 시에서 발굴한 시책 구상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위원들은 농업인 월급제, 주차타워 건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특히 상향식 마을자치 토론회와 아파트 공동체 주민자치 사업 등 당진시가 내년에 새롭게 도입 및 추진하는 주민자치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내년도 시책 구상 사업 및 주요 정책 사업에 반영해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당진 햅쌀을 생산하는 미소미 농업법인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홍콩으로 햅쌀을 수출했습니다. 미소미 농업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약 40톤씩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등지로 햅쌀을 수출해 왔는데요. 해외 수출 전문 경영인을 위촉해 온동정미소에서 미소미 농업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하고 수출 물량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출하된 해풍을 맞고 자라 밥맛이 일품으로 알려진 당진 햅쌀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홍콩으로 수출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해외 수출 전문 경영인을 위촉해 온동정미소에서 미소미 농업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하고 수출용 쌀 계약 재배에 나서는 등 당진 쌀의 수출 물량 확대에 앞장서 왔는데요. 미소미 농업법인은 온동정미소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약 40톤씩 고품질의 당진 쌀을 잠비아, 과테말라, 두바이 등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등지로 지속적으로 수출해오고 있었습니다. 미소미 농업법인은 현지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2016년 당진 햅쌀 12톤에 대한 무사고 항해 및 현지에서의 인기 판매를 기원하는 출고식을 진행했고 5일에는 두바이로 12톤의 햅쌀이 수출됐으며 홍콩으로는 올해 홍콩으로만 보내질 총 300톤의 햅쌀 중 3톤이 선수출됐습니다. 2011년에는 충남도 당진시와 함께 연계해 잠비아 농업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수출 마케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잠비아에는 2010년 20톤을 수출하기도 하고 2013년에는 남미 과테말라 지역에 햅쌀을 수출하며 그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당진 지역 쌀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만큼 국내 쌀 가격 안정과 당진 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번 쌀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와 내수 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당진여객과 함께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저상버스는 버스의 바닥이 기존 버스보다 낮아 노약자나 임신부, 장애인 등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데요. 추가로 도입된 한 대를 포함해 당진시에서 운행 중인 4대의 저상버스는 당진권 내 188개 시내버스 노선 중 32개 노선에서 운행됩니다. 당진시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진여객과 함께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저상버스 한 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저상버스는 버스의 바닥을 기존 버스보다 낮춰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 임신부 등이 쉽게 올라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제조한 차량으로 기존의 버스보다 좌석의 수는 적어졌지만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도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 탑승이 가능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버스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저상버스 추가 도입에 앞서 지난달 22일 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면서 총 11대의 장애인 콜택시도 운영하며 교통약자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입해 운행 중인 3대의 버스와 이번에 추가된 한 대를 포함해 4대의 저상버스는 당진권 내 전체 188개 시내버스 노선 중
32개 노선에서 운영됩니다. 당진시는 저상버스가 추가로 도입돼 교통약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용률과 만족도 등을 조사해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진시와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이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및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소 내 회처리장을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양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양식장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계획 수립과 설계에 착수한 뒤 이르면 2018년 상반기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당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과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및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소 내 회처리장을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첨단 양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시는 업무 협약에 앞서 올해 초 상문면 어촌계의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당진화력본부와 양식장 부지인 회처리장 사용에 대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양식장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법인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중 실시계획 수립과 설계에 착수한 뒤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8년 상반기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온배수 활용 첨단 양식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4헥타르 규모로 육상수조와 관련 시설을 설치한 뒤 미생물을 활용한 양식 방법인 BTF 방식, 일명 바이오 플락 방식으로 친환경 품종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시가 추진하는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에 협력키로 했으며 당진시는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시험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을 위한 카페테리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카페테리아를 오픈한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높은 바리스타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인데요. 카페테리아 운영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당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을 위한 카페테리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가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 카페테리아를 오픈한 이유는 청소년들로부터 관심이 높은 바리스타 직업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의 집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곳 카페테리아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금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닌 연말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주중에는 자유학기제가 진행 중인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당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진로체험지원단 드림로드가 바리스타 교육의 일환으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드림로드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당진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뒤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등 당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며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진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과 자문을 담당할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6개 분과 66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자문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 동안 당진시의 비전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비롯해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발전 전략들에 대해 자문하게 됩니다. 당진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과 자문을 담당하게 될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위촉식과 간담회를 갖고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자치행정분과 10명과 도시환경분과 12명,
교육문화분과 12명 등 총 6개 분과의 66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축산분과 강사용 농민회 충남도연맹 부의장이 1기에 이어 이번 2기에도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선출됐고 경제학만 분야의 최미순 세안대 교수가 부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자문기구가 우리 그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당진에 이제 처음 이렇게 전문기구를 두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제 시정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했고 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자문기구라는 우리 기구가 제대로 역할도 못했지만 회의가 너무 좀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전체 회의를 못하더라도 각 분과별로 이렇게 회의를 자주 해서 시장님의 그 시정 운영하시는데 좀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 당진 그 전체적인 그 정책을 좀 자문기구에서 많이 도움 좀 주시고 또 그 많은 그 정책을 개발했으면은 그런 마음에서 분과 회의라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그 후반기까지 그 제가 위원장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더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행정분과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농축산분과 이경용 당진 농축산업협동조합장 등이 포함되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 의원으로 위촉한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당진시의 비전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비롯해 시장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시책 구상 부분에서는 단순한 구상보다는 정책의 입안과 사업 추진, 용역 수립 등 시장 전반에 대해 자문할 계획으로 당진시가 좀 더 멀리 도약하는 데 대한 충고와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는 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기 위한 시정 주요 현안 과제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